안녕하세요. 연지공방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사원증을 넣거나 학생증을 담을 수 있는 목걸이 카드 지갑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구성품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DIY 키트는 구성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문구용 가위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가죽 패턴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색깔이 선명한 앞면이 아니라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잔털들이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잔털들을 마무리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루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털들을 마감하는 단면 마감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종이를 반짝거리는 부분이 위로 가도록 책상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감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마감재는 상황에 따라서 투명하거나 흰색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마감재 모두 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흰색 마감재의 경우에는 친환경 수성 본드와 색깔이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통이 아니라 큰 통 안에 들어있는 마감재 글자를 꼭 확인해 주시고 사용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봉되어 있는 마감재 글자를 확인해 주신 다음에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투리 헝겊을 이런 식으로 손에 감아서 이렇게 마감재를 헝겊에 묻혀 주시고요. 들어있는 모든 4장의 가죽 패턴 뒷면에 잔털들이 보이는 부분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감재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제작이 되어서 손에 묻어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손을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에 마감을 하시다 보면 앞쪽 면에 묻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건조되고 난 이후에 물티슈로 닦아내 주시면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잔털들이 뉘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골고루 잘 펼쳐서 발라주시고요. 모서리 부분이나 옆면도 골고루 발라서 잔털들이 뉘어질 수 있도록 잘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 발라주시면 한쪽에 건조를 시켜주시고요. 나머지 가죽들도 골고루 다 발라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중간에 잔털들이 다시 일어나는 느낌이 드신다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핸드크림 같은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장을 모두 마감을 해주시면요. 잠시 건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필요한 실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마감재를 발라두었던 패턴 중에 큰 사이즈의 패턴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U자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자형의 전체 길이의 총 4배를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딱 맞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조금 넉넉하게 길이를 잡아서 총 4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을 잘라서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늘에 실을 꿰어 볼 텐데요. 먼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쪽가위는 날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통 부분을 잡고 재단을 해주셔야 손이 다치지 않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는
가죽공예용 바늘로 일반 바늘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강합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가방, 옷, 그리고 방석류에 잘 꽂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늘은 웨빙이 없는 상태에서는 바늘을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꼭 웨빙에 꽂아서 보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바늘에 꽂혀있는 웨빙을 빼주시고요. 일반 바늘에 실을 깨는 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 한쪽 끝부분과 바늘 뾰족한 부분, 끝부분을 똑같은 높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늘 길이만큼을 손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길이가 바늘 길이만큼이구나 하는 부분을 손톱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손톱으로 표시한 부분을 바늘 끝 뾰족한 부분으로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실의 중간으로 관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는 짧은 쪽 실과 긴 쪽 실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쪽 실이 아니라 긴 쪽 실로 이제는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긴 쪽 실을 잡고 약 6mm 정도 떨어진 부분을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아치가 너무 커도 실이 굉장히 빨리 풀리게 되고요. 너무 작아도 매듭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의 아치를 만들어 주시고 바늘 사이의 간격은 거의 6mm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도 또 긴 쪽 실로요.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관통을 해주셔서 이렇게 중간에 S자 모양의 고리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는 짧은 쪽 실로 짧은 쪽 실을 바늘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꼭 짧은 쪽 실을 활용해서 넣어 주시고요. 방금 넣은 그 짧은 쪽 실 끝부분을 한번 바깥쪽으로 끝까지 당겨 보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늘 끝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긴 쪽 실을 짧은 쪽 실 방향으로 바깥으로 아예 다 뺄 수 있도록 당겨주시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쓸어 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실 사이사이를 관통한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된 바늘은 꼭 다시 웨빙에 꽂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패턴을 모두 결합을 해볼 건데요. 가지고 계시는 총 4장의 패턴 중에 이 스트랩 패턴을 제외하고 이 3장의 패턴을 결합을 해주겠습니다. 큰 패턴 2장을 먼저 꺼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마감재를 발라주었던 부분을 마주보도로 겹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작은 패턴은 이렇게 창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패턴 위로 겹쳐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똑같이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에서 이제 웨빙을 빼주시고요. 보시면 이미지에서처럼 이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구멍이 아니라 앞에서 봤을 때 4번째 구멍, 그러니까 이 3장이 겹쳐지는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줄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 4번째 구멍, 그리고 3장이 겹쳐지는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매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뒷부분에서 3cm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뒷부분의 실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요,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드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아무래도 손상이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2번씩 감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로 바느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들어갔던 구멍의 윗부분의 구멍으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쭉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다시 두 번째 구멍까지 바늘을 넣어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꽉 잡아당기게 되면은 실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죽이 조금 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약간 팽팽한 느낌까지는 꼭 잡아당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맨 위에 구멍, 그러니까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늘을 넣어서 쭉 빼주시고요.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이쪽에도 카드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기 때문에 꼭 두 번씩 감아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앞에서 봤을 때 두 번째 구멍으로 쭉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맨 위에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쭉 잡아당겨 주시고, 앞에서 두 번째 구멍으로 쭉 넣어서 다시 뒤로 빼주시면요. 이렇게 앞뒤로 첫 번째 땀은 앞뒤로 두 줄씩 보여지는 한 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세 번째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도 뒷부분에서는 또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입구 부분이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두 번씩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넣었던 그 네 번째 구멍으로 쭉 넣어서 당겨주시고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구 부분이 조금 더 튼튼하게 바느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시 위로 한 칸 올라간 다음에 쭉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넣었던 구멍으로 다시 앞에서 뒤쪽으로 빼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입구 부분에 두 줄씩 만들어지는 한 땀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꼭 이 끝부분을 잡아주시지 않으셔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요. 잡아주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땀 한 땀씩 이동하면서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쭉 반대편 첫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땀 한 땀씩 이동을 하면서 앞뒤로 이동을 하면서 한 칸씩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칸씩 이동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비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비어진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뒷부분도 지금은 이렇게 비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반대쪽 끝까지 바느질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마감을 해줄 겁니다. 반대쪽 끝부분까지 한 땀씩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꼭 실은 팽팽한 느낌까지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 끝까지 바느질이 됐다면요. 처음에 바느질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구 부분, 카드가 왔다 갔다 하는 입구 부분들은 꼭 두 번씩 감아주게 될 건데요. 이쪽 첫 번째 땀도 아까처럼 앞뒤로 두 줄이 보이도록 두 번씩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맨 뒷부분에서는 맨 위에 구멍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서 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서 세 번째 땀으로 들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도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두 번씩 감아주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땀 위로, 뒤에서 한 땀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요. 양쪽이 동일하게 이제 두 땀씩 들어가는 바늘땀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빈 곳을 메워주는 겹폼질을 해주면서 처음에 들어갔던 그 구멍, 반대쪽 오른쪽 편의 네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을 동일하게 겹폼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네 번째 구멍까지 쭉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요. 그러면 같은 구멍에 앞뒤로 이렇게 실이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쪽가위로 이제 실을 대략적으로 일단 먼저 잘라주시고요. 바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웨빙에 꽂아서 눈에 잘 보이도록 해주신 다음에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해줄 건데요. 조금 전에 넉넉하게 잘라주었던 그 실을 약 앞뒤로 약 2mm 정도만 남기고 실을 다 잘라주세요. 앞에도 뒤쪽에도 약 2mm 정도로만, 이 정도의 길이가 남을 수 있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작은 통에 본드를 열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우드 스틱을 활용을 할 건데요. 우드 스틱 끝부분에 본드를 살짝만, 아주 살짝만 묻혀주시고요. 한 이 정도만 묻혀주신 다음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짧게 자른 실을 그 구멍 속으로 밀어서 넣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잘려진 그 실 부분을 본드를 묻혀주면서 꾹꾹 눌러서 그 구멍 그대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숨겨주세요. 나중에 본드가 실과 함께 굳으면서 안쪽에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겉에 묻어나는 그 본드들은 조금 전에 사용했었던 헝겊으로 닦아내 주시고요. 뒷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금 본드를 묻혀주면서 또 동일한 방법으로 튀어나온 실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본드를 묻혀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숨겨주세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어디서 실을 마감했는지 알 수 없게끔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눌러 넣으면 반대쪽이 또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드는 친환경 수성 본드이기 때문에 바로 버리지 마시고요. 공기가 닿지 않도록 뚜껑을 꽉 닫아서 다른 곳에도 꼭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랩을 달아주게 될 건데요. 필요한 부속품은 솔트레지라고 하는 부속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 형태가 달린 부분과 기둥 형태가 달려있는 부분이 한 세트가 됩니다. 먼저 스트랩 부분에는 작은 구멍 2개와 사선으로 잘려져 있는 부분에 큰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은 구멍 2개를 솔트레지와 연결을 해주게 될 건데요. 먼저 스트랩을 안쪽 면이 보이도록 위로 가도록 잡아주시고요. 사선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작은 구멍이 있는 부분, 위쪽 부분에 디링이라고 하는 고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 2개를 마주 보도록 접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긴 스트랩이 있는 부분에 뒤쪽 작은 구멍 쪽으로 기둥 부분에 솔트레지 부속품을 넣어주시고요. 솔트레지가 튀어나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형태가 달려있는 윗부분을, 솔트레지 윗부분을 스크류를 돌려주면서 잠궈주시면 되는데요. 이 스크류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래도록 잠금을 유지하는 팁을 알려드리면요. 조금 전에 사용했던 우드 스틱으로 끝부분에 본드를 조금 묻혀주신 다음에 구 형태가 달려있는 부속품 안쪽에 본드를 조금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본드 뚜껑을 꽉 닫아주시고요. 그 이후에 스크류를 꽉 잠궈주시면 그냥 잠그는 것보다도 조금 더 오래도록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을 하시다가 본드로는 금속이
정말 영구적으로는 잠그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 솔트레지 부속품을 영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나사 고정제를 이용하셔서 구멍 안쪽에다가 발라주셔서 잠궈주시면 영구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사용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선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선 부분은 목걸이 카드 지갑 뒷면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에 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위로 가도록 올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구멍은 처음에는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꽉 눌러주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링을 걸어 볼 건데요. 쉽게 거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스트링을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혀져 있는 라운드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뒤에 있는 줄 두 줄을 위쪽으로 쭉 당겨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 이렇게 꽉 묶어주신 다음에 목에 걸어서 나에게 맞는 길이를 정하신 다음에 그대로 묶어서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쪽가위로 자르시면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문구용 가위를 활용해서 나의 목의 길이에 맞는 길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스트링을 거는 또 다른 방법은요. 한쪽 끝, 스트링의 한쪽 끝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한쪽 끝만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길이를 조금 다르게 양쪽 길이를 조금 다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짧은 쪽 끈과 긴 쪽 끈이 있는데요. 검지를 디링과 함께 짧은 쪽 스트링을 받쳐주면서 손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긴 쪽 스트링을 검지와 함께 짧은 쪽 스트링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3번 정도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3줄이 되도록 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긴 쪽 실 끝부분을 검지 끝부분에서 링으로 동일하게 넣어주신 다음에요. 한쪽 끝을 쭉 잡아당기면서 스트링 끝을 쭉 잡아당기면서 쪼아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요. 나에게 맞는 길이를 맞춘 다음에 똑같이 끝부분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꼭 문구용 가위를 활용해서 나의 목에 맞는 길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의 길이를 맞춰서 끝부분을 재단을 해주시고 나면요. 끝부분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이터를 활용해서 끝부분만 아주 살짝만 녹여주셔도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터를 쓰실 수 있는 분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학생들이 사용하실 때는 꼭 보호자나 선생님 지도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